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 시장보다는 덜 빠질 거다. 그럼 과연 뭐 8만, 9만 원대 다시 이렇게 뚫겠느냐? 네, 대신증권의 김영환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반갑습니다. 또 한 몇 개월 전에 뵀다가 다시 또 모셨습니다. 네. 8월 달에 뵙고서 네네. 한 3, 4개월 만에 다시 뵈는 거예요. 네.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뵈도 한 번 뵌 분이니까 네. 마음이 좀 한결 편하네요. 네, 저도 좀 긴장이 좀 덜 되네요. 별된 거 맞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김영환 센터장님 모시고 또 현업에 계신 분이다 보니까 또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하반기 들어서 계속해서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 약간 좀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먼저 반도체 쪽에서 네.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모건스탠이라든지 뭐 CLSA 증권사 이런 쪽에서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도 이제 반도체 쪽이 좀 바닥을 다지고 턴을 지속할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가 뭐 당연히 삼성전자부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삼성전자가 6만 전자, 뭐 6만 8천 원 이 정도 가격선까지 빠졌다가 근래 이제 한 7만 원 후반, 아직 8만 원까지는 도달은 못했는데 네네. 반등이 좀 짧은 기간에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고는 있어요. 원래 진행자님 저희가 원래 촬영을 사실 한 3주 전에 원래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원래는 그랬죠. 네, 원래 3주 전에 예정이 돼 있었고 제가 불가피하게 좀 이렇게 밀접 접촉자로 제가 분류가 되면서 한동안 제가 이제 격리 생활을 좀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3주 전에 제가 촬영을 했을 때 촬영을 하러 이제 원래 어떤 준비를 했었냐면 그때가 이제 삼성전자가 가장 주가가 많이 낮았을 때였거든요. 한 3, 4주 전이. 네네. 그래서 주가가 낮았고 분명히 또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언급은 안 할 수는 없는데 이 시점에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사실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뭐 다시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리뷰를 해보면 8월 달, 9월 달에 글로벌 IB가 리포트를 내놨는데 제목이 Winter is coming. 맞아요. 네. 반도체 업황에 겨울이 오고 있다. 이러면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의 이제 목표 주가를 낮췄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크게 떨어졌고, 네네. 그리고 그 시점에 실질적으로 반도체 현물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반도체 현물 가격도 떨어지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가 이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제 급락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좀 지나고 봤을 때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이 연달아 나왔는데 네. 실적은 우리의 예상치를 다 상회하는 좋은 실적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연달아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약간의 어느 하락에 대한 이제 브레이크는 살짝 이제 걸렸던 와중에 이번에 이제 또 글로벌 IB에서 내년도 업황 호조가 기대된다는 이제 리포트를 내놓고 목표 주가를 다시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목표 주가를 다시 올렸는데 재미난 거는 그때 겨울이 오고 있다는 그 증권사 하우스에서 다시 지금 이번 올린 거거든요. 그쵸. 네. 이제 3, 4개월 사이에 이제 상반된 이제 리포트를 내놓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만약에 다시 삼성전자를 다시 리뷰를 해본다면 제가 만약에 3주 전에 했던 말씀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올 한 4, 5개월 전부터 굉장히 많은 시장보다 굉장히 언더퍼폼하는 주가를 방향을 보였어요. 시장이 빠지면 같이 빠졌고 근데 시장보다는 더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시장이 반등이 나왔어도 시장을 못 따라갔어요. 네. 종가에 밀린다거나 맞아요. 네. 오히려 시장보다 더 하회하는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지금 시점부터는 약간 방향은 반대이지 않을까? 물론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삼성전자만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하지만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 시장보다는 덜 빠질 거다. 그리고 반대로 시장이 오르면 당연히 삼성전자도 오르겠지만 시장보다는 또 조금 더 강하게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런 국면으로는 조금 바뀌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과연 뭐 8만, 9만 원대 다시 이렇게 뚫겠느냐? 그거는 조금 아직은 조심스러운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곧 이제 뭐 4분기 실적이 또 나올 텐데, 네네. 4분기 실적도 물론 긍정적일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어요. 실적은 우리 예상치를 또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운드리에 대한 어느 좀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만 더 시장에 보여준다면 삼성전자도 다시 8만 원대 안착, 혹은 더 그 이상을 트라이할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요. 이번에 반도체 업종에서 강한 반등이 나온 걸 보고 다시 한번 느낀 게 역시 믿을 건 실적밖에 없다. 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는데 어차피 시장의 심리는 뭐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온도를 냉탕과 온탕을 넘나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실적만 우리가 그냥 그 기업의 실적이 항상 이제 우상향하는 기업이라면 그래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 믿을 거는 실적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이번에도 한번 다시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전에 뭐 오히려 삼성전자가 안 좋았을 때는 뭐 6만 원대까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올해 사실 작년에 이제 주식시장을 접하신 분들이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쵸.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너무 삼성전자의 쏠림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살짝 들기는 했었는데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어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도 실적 안정성이 워낙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또 변동성이 큰 다른 종목을 많이 쏠림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실적 우량주인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있었던 게 조금 지루하거나 조금 인내심이 필요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 시기만 잘 지키면은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또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제가 여기서 언급드리는 삼성전자는 물론 삼성전자 개별 기업을 해당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대형 실적 우량주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의 대명사로 대부분 삼성전자 많이 언급하시는데 이 삼성전자라는 주식은 어떻게 보면 참 지루해요.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없으면 또 없는 게 리스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런 면에서 약간 일장일단이 있긴 있는데 올해 조금 많이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그래도 내년 지나면 굉장히 또 좋은 퍼포먼스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일단 7만 원대 후반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네. 이 상황에서 8, 9만 원 정도 이렇게 네. 한번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네. 파운드리 쪽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네.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네. 이제 보시는 거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디램이나 뭐 그런 메모리 업황 같은 경우에는 바닥은 나왔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걸 참고로 하셔서 뭐 투자에 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본다면 첫 신호탄을 터뜨렸어요. 바닥을 네. 다지고 네.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그 다음으로 혹시라도 뭐 이건 사실 맞출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으로 뭔가 그 바닥 탈출이 기대될 만한 그런 뭐 대형주로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 제가 모르는 걸 제가 여쭤보니까. 최근에 저도 네. 약간 의미 있게 본 뉴스 중에 하나가 네. 아마 비슷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한 11월 중순경에 현대차에서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어요. 네네네. 현대차에서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고 아마 비슷한 시기에 네이버도 자사주 소각을 발표를 한번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물론 그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는데 그리고 또 비슷하게 여러 증권회사들이나 금융기관에서 자사주 매입을 동시에 많이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올해 너무 주가가 좀 실적에 대비 좀 많이 하회해서 기업들이 이제 자사주 매입을 좀 주가 방어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는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거는 내부에서 인지하고 있는 실적 대비 지금 가치가 낮다는 의미로서 이제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에너지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지만 만약에 이런 반도체에서 했던 이런 지금 현상이 다시 일어난다면 아마도 좀 자동차 섹터가 조금 유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네. 지금 보여지고 네. 있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 뭐 현대차, 기아 이렇게 이제 있는데 사실은 실적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주가는 3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로 뭐 현대차를 예를 들면 이렇게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가령 뭐 미국에서의 점유율도 꾸준히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마진율이 조금 높은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미국에서 지금 보여주고 미국에서요? 있거든요. 네. 네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좀 인상 깊게 봐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어떤 로드맵에 따른 어떤 기업의 변화 속도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단순히 완성차 브랜드에서 넘어서 모빌리티 기업으로 빠르게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네네. 얼마 전에 우리나라 현대 기아에서 우리는 2차 전지 배터리를 내재화하지 않겠다 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대부분의 완성차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제 가는 네. 거거든요. 올 연초에 글로벌 많은 완성차 브랜드들이 너도 나도 우리는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 네네.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나라 뭐 배터리 3사들 사실 10년 혹은 그 이상부터 우리가 투자를 했던 기업을 이 10년의 격차를 단기간에 따라오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거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는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아웃소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재화하지 않고 다른 플랫폼에 더 집중 투자하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뭐 현대차를 예를 들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30만 원에서 주가가 올해 한 20만 원대까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주가는 많이 떨어졌는데 같은 기간 내에 실적은 20%, 실적 및 영업이익은 20%가량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떨어졌지만 실적은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죠. 그래서 조금은 아직은 이제 자동차에 대한 순환매라든지 사이클이 아직 안 오기는 했는데, 반도체 섹터에서 일어났던 게 어느 업종에서 다음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본다면, 제 개인적인 짧은 소견은, 자동차 쪽이 아닐까. 그렇게 싶고요.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은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장 뭐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시장은 뭐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이고 네.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이다 이런 네.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단기적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좀 예측하기 쉽지는 않지만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낮을 때 조금 비중을 늘려보시면 그래도 괜찮은 수익으로 좀 돌아오지 않을까 일단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도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반등한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뭐 물론 딜앤 업황이 바닥을 찍고 올라간 것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외국계 증권사가 목표가를 올린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파워문드리 쪽에서 약간 기대감이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뭐 복합적으로 얽혀서 올라간 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 하방을 지지해 주는 게 실적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본다면 현대차나 뭐 자동차 쪽 네. 섹터 같은 경우에도 같은 논리네요. 네, 계속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모멘텀만 좀 발생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올라갈 수도 있다. 사실은 지금 매수하기 너무 좋죠. 네, 주가도 한 20-30% 정도 하락은 한 상태지고 네네. 실적의 안정성은 워낙 탄탄하고 실적도 매 분기 실적이 꾸준히 야금야금 이렇게 우상향하는 실적을 안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네네. 저는 분명히 자동차도 한번 사이클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게 2차 전지 내재화, 배터리 내재화 이런 게 뭐 말은 많이 하는데 네. 뭐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네. 그게 이제 쉽지가 않다는 게 사실 거기에만 집중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땐 모르겠는데 거기 말고도 뭐 차량용 반도체도 투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약간 뭐 모빌리티 플랫폼에도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그런 AI 솔루션에도 투자를 해야 되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좀 결정을 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자동차 업체들이. 개인적으로 저도 제 차를 제가 한 7년 정도를 탔는데 네. 이제 전기차를 이제 계약을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전기차를 계약을 했는데 네네. 물론 차량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요즘 다 수급이, 그렇죠. 네, 사실. 수급이 워낙 네네. 타이트해갖고 네. 차량은 뭐 내년 뭐 4월이다, 5월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네. 일반 사람들이 사실 요즘에 전기차를 굉장히 많이 타고 있거든요. 그럼 전기차가 2025년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이 이제 점유율을 차지할 텐데 그렇죠. 항상 이제 전기차가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면 항상 시장은 또 다른 무언가를 찾거든요. 그럼 전기차 다음에 과연 뭘까? 그러면 지금 뭐 또 우리가 대안으로 나오는 게 뭐 수소차, 수소 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수소 경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그 현대차라든지 이런 기업이 굉장히 점유율이 높습니다. 네. 다른 브랜드보다는 차별적으로 그쪽에는 먼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실적을 떠나서 어떤 기업의 혁신적인 방향, 이렇게 바뀌는 방향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유심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